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장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설명을 달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작성을 했는데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그럴 때 실행과 상관없이 설명을 다는데, 그런 설명을 주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코멘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코멘트를 설정하는 방법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 상수라는 거 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어떤 값을 저장하거나 또 필요한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변수, 상수. 끝에 수라는 말이 들어가서 숫자로만 인식할 수도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숫자만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문자도 되고요. 예, 다양한 값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함수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함수는 보통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C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함수입니다. 함수. 요건 좀 신경 써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 중에 보면은 printf, scanf 이런 명령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printf, scanf도 일종의 함수입니다. C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C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함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 설명할 때 신경 써서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기본 개념을 잘 잡게 되면 단계별로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왜 만드는지, 또 왜 사용하는지, 왜 사용하는지를 잘 생각해야지, 아, 이게 이런 데 쓰이는구나, 그래서 하는구나, 목적이 명확해야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로 동작하는지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받는 단계를 입력 단계, 데이터를 처리, 계산을 하거나 변형시키거나 이런 단계를 처리 단계, 그리고 처리가 됐으면 그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 화면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모니터를 사용을 하니까 모니터의 그 결과를 표현하는 단계를 출력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데이터 입력, 처리, 처리 결과 출력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짤 때도 데이터를 뭘 입력해야 되지, 어떤 값을 써야 되지를 먼저 정확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어떻게 가공할까를 기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사용자들이 좋아할까, 쉽게 이해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결과 출력 방식을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간단한 샘플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면서 쓰는 용어 중에 기술이라는 용어를 좀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테크닉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 엔지니어링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전문 공대생들이 배우는 그 내용들, 이런 걸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강의 시간에 설명하는 기술은 그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거, 디스크립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는 거, 즉 설명하는 거, 말로 서술하는 거를 다 기술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은 덧셈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형태를 알아보려고 샘플을 제시한 거고요. 여기 한번 쭉 보면은 형식적으로 사용된 구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변수를 선언하는 거, 계산하는 거, 그리고 출력하는 걸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인트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인트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값을 지정하는, 마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생각하면 되죠. 내가 처리할 대상 데이터를 정의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x는 100, y는 200, sum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어줬는데, 이 앞에 쪽에 알파벳으로 표현된 게 변수명이 되는 거고요. 뒤에 적혀있는 이 숫자가 그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곳을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상수란 얘기도 했었는데 상수는 이제 뭐 이거는 유사한 거긴 한데 이렇게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거나 빼거나 계산을 할 수 있는 것, 즉 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을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한 번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sum 해가지고 sum은 x 플러스 y라고 적혀 있죠. 이게 철입니다. x라는 값하고 y라는 값을 더해서 그리고 여기 sum이라는 곳에 넣어줘라는 소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식을 처리할 때는 어떤 값이 있고 이거랑 더하기 이거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먼저 저장될 곳을 결정을 하고 뭐 우리 옛말에 뭐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어 뭐 이런 말이 있듯이요. 이 값이 저장될 곳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산이 이루어져도 그 결과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먼저 저장할 곳을 정하고 그 다음에 른이라고 하고 어떤 값을 더해서 저장해라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될 곳, 즉 결과가 들어가는 곳을 명확히 한 다음에 진행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먼저 저장될 곳을 정하고 는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식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 끝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이라는 걸 찍어줍니다. 물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근데 샘플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력하는 명령은 여기 printf라고 되어 있죠.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에 어떤 값이 표현될 땐 디스플레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컴퓨터가 처음 됐을 때는 출력하는 용도로 프린터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어떤 값을 출력할 때는 프린트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의 다 씁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인트란 말로 어떤 변수 값을 설정하고 그게 입력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었죠. 여기 있나 sum x하고 y를 더해서 sum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줘. 이게 처리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printf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두 수의 합은 뭐 이렇게 찍어줘. 이 명령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출력이 화면으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땐 printf가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최종 결과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출력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별건 아닌데 뭐 특별한 게 있나?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 여기 보면 슬래시 요 부분들 있죠? 요게 주석입니다.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가지고 사용을 할 텐데 거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슬래시하고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글자색이 변합니다. 이걸 신텍스 컬러링이라고 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물결 괄호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내가 설명을 할 때 괄호 이름을 원래 이름을 쓰질 않고요. 이러면 부등호 또는 꺾은 괄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은 보통 그냥 괄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물결 괄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생긴 모양하고 바로 일대일로 매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또 나올 텐데 괄호가 또 이렇게 생긴 괄호도 있죠. 이런 괄호 나는 꺾은 괄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할 때 꺾은 괄호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물결 괄호 하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것들은 다 용도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 물결 괄호로 표현된 걸 보통 블록이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블록 어떤 명령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정하는 거죠. 뭐 그룹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을 때 또는 함수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덩어리로 묶어준다 할 때 이렇게 물결괄호 써서 합니다. 이거는 꼭 열면 닫는 게 꼭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 주의하면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프로그램 명령 끝에는 이렇게 땡땡이 들어가죠. 이렇게 점이 두 개 찍히는 건 콜론이라고 하고요. 점이 하나는 점, 하나는 쉼표가 들어간 밑이 안 보이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 줄에 세미콜론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여러 줄을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죠. 보기 좋게 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의무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끝낼 건 아니거든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의 모임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한번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속 재활용의 필요성이 나오기 때문에 꼭 정확히 정리하고 간결하게 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겁니다. 예, 덧셈 프로그램 샘플로 한번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해 보이긴 한 텐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의미를 알게 되면 별거 아니고요. 단지 그게 이제 개수가 많아져서 조금 복잡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보여준 특별한 명령어를 쓴 건 거의 없네요. 여기 이제 몇 가지 명령이 또 있거든요. 그거 배우면 C 언어는 다 배우는 겁니다. 예,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비주얼 스튜디오 잘 설치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여줬던 프로그램을 샘플로 한번 사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상위 버전이라도 기본 사용법은 다 동일합니다. 처음에 하면 시작 페이지 나오는데 뭐 튜토리얼 설명이 나오는 거 일단 닫고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파일에서 새 프로젝트 눌러서 새로운 작업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C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C라는 것도 C++만 있거든요. 같은 겁니다. 단지 더 향상된 기능을 포함한 게 C++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프로젝트 만들기 누른 다음에 아까 뭐 눌렀죠? 우리 들어가게 되면 여기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거는 모니터, 콘솔이 모니터거든요. 모니터로 출력되는 걸 쓰겠다. 그림이 더 빨리 지나가네요. 그리고 이름은 C랩 언더바 001이라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마법사가 그 다음 단계 이런 창을 제시하거든요. 지금 만드는 프로그램이 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콘솔 응용 프로그램 만든다고 했고요. 다음을 누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점점 빨라지네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추가 옵션에 꼭 빈 프로젝트를 체크하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빈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프로젝트는 빈 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겠다. 그리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왼쪽에 내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제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소스 파일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추가 새 항목을 눌러줍니다. C 코드 작성할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C++ 파일 .cpp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는 C를 배울 겁니다. cpp 아니거든요. C++ 아닙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줄 때 뒤에다 꼭 이름 주고 .c를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 이 문법을 C++ 기준으로 번역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파일 이름 뒤에 .c를 붙여서 우리는 C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스 파일 밑에 그 내가 지정한 파일 이름이 생성이 되고 오른쪽에 편집창이 열립니다. 편집창. 통합 2% 개발 환경은 앞부분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때가 될 때마다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샵 인크루드 꺾은 가로 열고 stdio.h라고 타이핑을 하니까 자동으로 컬러링이 되고 있죠. 네, 지금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실시간으로 지금 쭉 만들고 있는 겁니다. int main 가로 열고 닫고 물결 가로 열고 int x 세미콜론, int y 세미콜론, int sum 세미콜론 해줬습니다. 모든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위에 있는 int 이 세 줄은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확보된 공간에다 값을 저장하는 게 요 밑에 x는 100, y는 200이라고 적어준 거죠. 그리고 밑에 sum은 x 더하기 y라고 적혀 있죠. 이게 처리 과정, 연산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맨 아래쪽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는 printf 명령이죠. 이거는 모니터상에다 어떤 결과를 출력해라 라는 말인데 어떤 형식으로 출력할지 그 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운표 속에 보면 두 수의 합은 콜론 띄고 %d 하고 쌍따옴표 닫았죠. 이게 기본으로 그냥 글로 적은 건 그대로 모니터에 표시가 될 거고요. %나 원 표시로 시작하는 것들은 화면에 표시되는 걸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렇게 작성한 맨 마지막에 리턴은 종료 후에 반환되는 값을 지정인데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빌드에서 빌드 5를 누르게 되면 컴파일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밑에 오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림 벌써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은 디버그에 들어가 보면 단축키 설명이 있습니다. 컨트롤 F5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머물러 있을 거고요. 그냥 F5번 키를 누르면 잠깐 표시가 되고 사라집니다. 프로그램 실행한 결과 말이 느려져 가지고 그렇지만 그림에 따라 천천히 보면서 설명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화면엔 두 수의 합이라는 말이 먼저 찍히고
그리고 %d 자리에 썸에 들어있는 값을 찍어줍니다. 표시합니다. 근데 조금 아까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아무 키나 누르시오란 메시지가 바로 뒤에 붙어 나와서 그걸 아랫줄로 내리려고 원표시 n이라는 그 제어 신호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시오가 밑에 줄로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출력할 때 사용자가 보기 좋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덜렁 값만 찍으니까 아이씨 왠지 부족함을 느껴서 실제로 x와 y의 값이 무엇인지도 화면에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 문을 추가해 집어넣고 있죠. x는 뭐다, y는 그 프로그램 작성자는 생각보다 이 기존에 있는 걸 복사해서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쓰고 있죠. 그래서 x의 값이 얼마고 y의 값이 얼마에서 그 두 수의 합은 얼마다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하고 그림하고 그림이 더 빨리 지나가가지고 지금 내가 작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먼저 녹화를 뜨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마치 더빙 외국 영화 보듯이 이렇게 한글 말을 올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내 설명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본 것과 동일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거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잘 실행이 되는지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버깅이라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지금 디버깅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디버깅이라는 건 한 줄 한 줄 수행되면서 그 결과를 보는 건데 F10번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화살표가 나오면서 한 줄 한 줄 실행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나왔으면 지금 여기가 실행될 순서가 됐다는 거. 지금 보니까 벌써 진행이 됐는데 x 요 위에 x는 100, x는 y는 200 하니까 여기 저장된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건 뭐 뷰창, 와치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각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F10번을 누를 때마다 한 줄 한 줄 내려가면서 수행되고 결과창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10번 지금 단축키를 눌러도 되는데 여러분이 내 키보드가 안 보이니까 메뉴에서 계속 선택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살표가 여기 있으니까 Y는 찍힐 차례가 됐죠. 여기서 프로시저 단위 실행 누르면 이렇게 여기 실행이 되고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 프린트F라는 게 저런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지금 화살표가 두 수의 합은 이 프린트F 문 앞에 있죠. 여기서 디버깅을 누르면 이게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 그러면 결과창에 두 수의 합은이라고 저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디버깅 기능 아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필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메시지에 아무 키나 누르시오가 안 나오고 프로그램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 바깥까지 가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요 그림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디버깅을 할 때 보면은 한 단계씩 어떤 프로시저 단위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떤 함수를 만났을 때 그 함수 속까지 들어가서 그 처리 과정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이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함수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현재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갈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작성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도록 작성된 건데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윤곽을 잡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산이 되면 이 프린트 3개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이 나갔구나. 그리고 디버깅 모드였는데 디버깅 할 때 앞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하죠? 그거구나. 그래서 F10번을 누를 때마다 디버깅이 한 단계씩 진행이 되고 그때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버깅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사용을 합니다. 정상적일 때는 그냥 컨트롤 키 아까 눌렀죠? CTRL 키 더하기 뭐였죠? 이거랑 F5번 키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실행이 되고 검은 창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F5번 키만 덜렁 누르게 되면은 잠깐 나타나다 바로 닫혀버리거든요. 결과를 볼 기회를 주질 않는다는 거죠. 아니 빨리 보면 되고요. 무진장 빨리. 그렇기 때문에 꼭 프로그램이 작성이 됐으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빌드 메뉴에서 빌드 올에서 컴파일해서 그 다음에 링크까지 시키는 과정을 수행시키고요. 그럼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의 F5번 키로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C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작성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야지 내가 잘 작성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과정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고 개발한
이걸 모를 경우는 요 동영상을 보고서 한번 똑같이 먼저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는 모든 과정은 요것밖에 없습니다. 코드 작성하고 컴파일 빌드 시킨 다음에 실행, 내용 확인, 이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단지 수행되는 내용, 즉 C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빌드 확인, 빌드 실행 확인, 빌드 실행 확인, 이것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설명한 내용을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충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또 아울러 비주얼 스튜디오 이거 사용법도 익혀야 됩니다. 처음에 프로젝트 만드는 거, 항목 추가해서 C 프로그램 파일 만드는 거, 또 파일을 지정할 때는 꼭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c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어떤 이름을 주고 C라고 적어 주어야지 그래야 C 형식으로 컴파일을 합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촉촉 가고 있네요.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까 결과 300 나오는 거 확인했죠.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용자에게 어떤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덜렁간만 결과만 나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가능하면 친절하게 내보내는 걸 습관적으로 몸에 배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은 보고서거든요. 보고서에 많은 내용이 표현돼야지 보는 사람이 특별한 궁금증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꼭 작성할 때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고 이 데이터는 뭔데 어떻게 처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를 화면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면 어떻게 되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진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겁니다. 물론 이 수업이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않고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처리 결과를 명확히 표시하지 못한다면 노력은 했지만 보람을 느끼기 좀 부족함이 있죠. 어쨌든 결과 출력할 때는 충분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도록 구성하는 걸로 합시다. 예, 이제야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이 들어가네요. 주석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주석 코멘트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실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작성한 코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설명하는 글입니다. 예, 별건 아니죠. 그리고 자동으로 색깔이 칠해진다고 그랬죠. 신텍스 갈라링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슬래시 둘인데 요번은 슬래시 별표네. 예. 이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할 건데 주석이 뭐다. 설명하는 글 실행과 상관이 없어. 설명을 왜 하지? 코드를 보고 잘 이해 못할 요소들이 있을 때, 또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모를 때 그걸 설명하는 거를 내가 번번이 파일만 보내주니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프로그램 코드하고 설명 파일을 따로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램 코드 내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글을 집어넣은 걸 주석이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보여줬던 거 있었죠. 이렇게 슬래시를 두 번 붙여서 써야 됩니다. 떨어뜨리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작성하다가 슬래시를 땡땡 두 개 친 다음에 쭉 글을 적게 되면 이 부분은 실행과 상관없이 그냥 거기 있지만 아무런 역할도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한 줄로 구성되어 있는 주석을 할 때만 씁니다. 한 줄. 슬래시로 시작해서 그 줄에 끝날 때까지가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되고요. 실행하고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 줄인 그렇지 않고 여러 줄로 구성이 될 때는 이렇게 슬래시 별표로 해서 별표 슬래시로 끝나는 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얘들은 실행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타나기만 한다는 거죠. 괜찮네. 여러 줄일 때. 근데 한 줄일 때도 써도 되나요? 물론 써도 됩니다. 메뉴에 나와 있죠. 슬래시 별표에서 별표 슬래시가 주석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그랬죠. 이 속에 한 줄로 되든 여러 줄로 됐든 별표 쓰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줄로 할 때는 귀찮으니까 타이핑 하는데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슬래시 두라고 한 줄로 쭉 적어도 되고요. 여러 줄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슬래시 별표에서 별표의 슬래시 사이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주게 되면 이것들은 다 주석으로 처리해서 실행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주석을 할 때는 슬래시 별표의 슬래시로 선언한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석을 표시하는 세 가지 방법 설명했습니다. 주석의 예거든요. 주석의 예. 뭐 쓸데없는 거 많이 나오네요. 앞에서 난 충분히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슬래시 별표에서 별표에 슬래시로 끝났죠. 이 전체 내용이 다 주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 별거 아니죠. 뭐 확인 학습 차원에서 밑에 문제 하나 제시했습니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써봐. 주석이 있는데 여기서 시작, 여기서 끝 표시했죠. 문제 없네요. 예. 그리고 여기 프린트문 중간에 주석이 들어갔네.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좀 의심스럽네. 음, 뭐 의심스러우면 어떡하죠? 직접 만들어 봐야죠. 뭐. 예.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입력한 다음에 빌드 시켜 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세 번째 것도 그렇고 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얘가 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 배웠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게 정확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석을 어떻게 쓰는지도 이해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특별한 말은 하진 않았지만 들여쓰기라는 개념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이 통합 환경에서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거든요. 들여쓴다는 게 이렇게 문장 앞에 빈칸을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코드를 받았는데 그 코드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쭉 왼쪽으로 다 붙은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평가할 때 무조건 감점 주고 시작합니다. 왜? 코드를 보기가 나쁘거든요. 아니 자동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깨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또는 물론 사용자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 들여쓰기가 안 돼 있으면 단순히 정리만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보기도 굉장히 나쁩니다. 어떻게 보면 종속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누가 더 상위 수준이고 누가 어디에 속한다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 들여쓰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짜는 도구에서는 다 들여쓰기를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스템이 제공한 걸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또 이 들여쓰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작성한 거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단축키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얼터네이트 키 8번인가 누르면은 물론 전체 문서를 전체 코드 내용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얼터 키에다가 8번 딱 누르면 자동으로 싹 맞추어 줍니다. 마치 우리가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했는데 글자 틀린 것도 잡아주고 띄어쓰기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서 얼마만큼 빈칸을 줄 건지에 따라서 코드를 이해하는 정도가 틀려지거든요. 이런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보면 소설책이나 신문기사 보게 되면 신문기사는 아니구나. 신문도 일부 들어가나?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는 조금 빈칸을 주죠. 그래서 거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다를 나름대로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보통 한글은 뭐 세 글자 또는 한 글자 반, 영문은 네 글자 또는 다섯 글자를 집어넣도록 옛날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는 것 치고요. 들여쓰기라는 것 중요하고요. 문장 왼쪽 끝에 공간을 둬서 어떤 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 코드를 어떤 계층, 레벨 수준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빈칸으로.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는 거 있다는 거 알고요. 꼭 들여쓰기 준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감점시킨다고요. 그리고 안 하면 프로그램 볼 때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습관을 들인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제시된 거 그대로 쓰기 바라고요. 잘못 편집해서 왼쪽으로 들어갔으면 탭키 눌러서 가능하면 같은 종류의 명령끼리는 이렇게 왼쪽 정렬로 맞춰주기 바랍니다. 주석과 들여쓰기가 없으면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주석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들여쓰기를 안 했을 경우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함수가 뭐 아직 설명 안 했지만 메인 함수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 거야를 눈으로 쭉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주석과 들여쓰기가 있어야 된다. 지금 들여쓰기가 안 된 상태에 영 그지같이 보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주석은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죠 이거요? 모르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덧셈 프로그램이라 한 글자 적어줬으면 이건 더하기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방식으로 했나 볼까 이러고서 x하고 y 두 개의 데이터라고 썸 이건 의미가 있는 단어네 합을 여기다 저장하나 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석과 들여쓰기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짜는 요령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글을 쓰는데 띄어쓰기 안 하고 맞춤법 틀린 사람 맞춤법 틀리는 거야 문법적으로 잡아낼 수 있지만 띄어쓰기 안 한 건 잡기가 힘들거든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지 모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주석과 띄어쓰기 중요하니까 꼭 준수하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주석 표시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슬래시 별표, 그리고 별표에 슬래시로 처리한다고 했고요. 주석이 한 줄 이상이 될 때 이렇게 표시하고 한 줄이 될 때는 슬래시 쓴다고 했습니다. 주석이 한 줄 이상이 어떻게 되는지, 주석이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은지, 주석은 프로그램 동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전처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 뭐 프로그램 짤 때 맨 앞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우물정자 적고서 include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tdio.h라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외부 파일을 포함시켜라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전처리기라고 하고 프로그램 코드의 맨 윗줄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처리기는 꼭 우물정자로 시작을 합니다. include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포함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 stdio.h 이게 뭐냐인데 이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란 소리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표준 입력 장치가 뭐가 있죠? 키보드, 마우스 이게 표준 입력 장치죠. 또 그 밖에 입력 장치가 또 뭐가 있나요? 마이크, 스캐너, 카메라 이것도 다 입력 장치죠. 그렇지만 마이크, 스캐너, 카메라는 표준은 아니고 옵션이죠. 선택사항이죠. 또 출력 장치는 뭐가 있죠?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이게 다 출력 장치죠. 표준으로 쓰는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출력 장치는 뭐죠? 모니터가 되죠. 그래서 즉 표준 입출력 장치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능을 정의한 게 이겁니다. 표준 입출력 장치에 대한 설명.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결과는 화면에 처리할 거고 입력은 키보드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키보드에서 값을 입력하는 과정, 모니터에다가 값을 출력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네.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 짤 때마다 그 기능을 기술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리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헤더 파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뒤에 확장자를 이렇게 H라고 줍니다. 밑에 설명이 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내가 할 때마다 번번이 작성하지 말고 불러 써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에 대한 거 기능 써야 되는데 그러면 include 그 기능을 포함시켜. 그 기능이 어디 들어있지? stdio.h라는 파일에 들어있어.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걸 앞에서 처리하는 거다 해서 전처리기라고 합니다.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죠.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컴파일 직전에 실행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서 전처리가 실행되면 각 코드 파일의 지시어를 찾는다. 지시어는 우물정자로 시작해서 줄바꿈으로 끝나는 코드인데 이건 특이하게 세미콜론 뒤에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말이 많은데 내가 설명한 것보다 좀 부족함이 있는 설명을 여기다 글로 적어놨네요. 읽어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include 뒤에 적는 stdio.h는 파일 이름입니다. 근데 이걸 부등호로 꺾은 가로로 표시해도 되고요.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우리 부등호 꺾은 가로 쓰는 걸로 합시다. 위에 적힌 샵 include stdio는 전처리기라고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에 대한 명령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기억을 합시다. 전처리기를 기술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요. 앞에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적혔지만 stdio.h라는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시간 남으면 읽어보자. 찾아보고요. 굳이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밑에 부분으로 가게 되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막 적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속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에 사용된 명령들이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죠? 전처리기. 전처리기는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우물정자 쓰고 include라고 적은 다음에 해당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따옴표로 묶어도 되고 꺾은 가로로 묶어도 됩니다. 한번 지금 작성했던 거 이거 중간 점검할 필요 없는 내용인데 뭐 그냥 적어놨습니다. 프린트F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함해야 될 헤더 파일은 무엇인가? 프린트F는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이죠? 배운 적 없구나. 프린트F는 모니터에다가 어떤 값을 출력하기 위해 쓰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모니터를 사용하는 제어하는 거죠. 그럴 때 모니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난 작성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프로그래머들 모든 대부분의 99%의 사용자들은 모니터에 어떤 값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제어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포함시켜 놔야 됩니다. 작성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걸 포함하는 명령을 전처리기 즉 include 해가지고 stdio.h라는 파일을 뒤에다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 속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printf라는 거 설명되어 있네요. 자세한 설명 안 들어있어요. 어쨌든 전처리기라는 게 있다. include 그리고 뒤에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갈 길이 먼데 앞에 말이 좀 많네. 변수, 상수 그냥 슬그머니 지나간 것 같은데 아까 설명했습니다. 변수, 상수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 방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이름을 적어주는데 그게 변수명, 변수 이름이 되는 거고요.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인데 그 값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값을 저장하기도 하고 저장 것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수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어떤 값을 지정을 해도 나중에 변경이 안 되는 것,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점은 변수는 꼭 이름이 있고요. 상수는 이름이 있을 수도 없고 즉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값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직 어려운 거 아니고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함수 설명하겠습니다. 함수 제일 중요한 함수. 함수라는 건 하나의 특별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독립적으로. 얘가 따로따로 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가장 작은 하나의 작업만을 집어넣습니다.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가능한 작업을 가장 작은 요소로 잘라서 집어넣어 놓은 것들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C 프로그램은 이런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레고 블록을 이용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성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 때 보면 작은 블록 하나를 끼워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C 프로그램도 이런 함수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처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함수에는 크게 봐서 표준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로 구분을 합니다. 굳이 구분했을 필요는 없고 시스템이 제공하면 그걸 표준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만들었으면 그건 사용자 함수라고 하죠. 또는 내 친구가 만들어서 줬으면 이건 무슨 함수가 되죠? 그것도 사용자 함수가 됩니다. 가능하면 한 번 만든 코드를 다 재활용하자. 한 번 해놓은 일을 왜 할 때마다 번번이 반복을 해? 이미 한 게 있으면 갖다 쓰자는 거죠. 그런 의미로 처리되는 작업 하나하나의 조각을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부품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프로그램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처리해서 출력을 한다. 이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조그만 작업들, 조그만 프로그램들을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 수 아니에요.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함수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단위 작업을 처리하는 조그만 프로그램의 조각들, 전자기기를 생각하면 기계로 제품을 생각하면 부품들이라고 앞에서 가볍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작업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데 번번이 프로그램 작성하기 싫다는 거죠. 한번 작성했으면 갖다 쓰겠다. 그때 어떻게 했었지? 그거 알려줘.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피한다. 즉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거고요. 생각할 필요 없게도 하죠. 또 한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할 때 번번이 밥 먹어 이거 싫다는 거죠. 밥 먹어 약한가? 밥을 먹으려면 뭘 해야 되죠? 반찬 꺼내고 밥 챙겨주고 세팅하고 먹은 다음에 빈 그릇 치우고 냉장고에 집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거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한번 정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요즘에 뭐 이런저런 사태가 있을 때, 즉 긴급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정리한 문서를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 매뉴얼이 없어서 대처를 못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매뉴얼을 작성해야지 나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초보자도 쉽게 대응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죠.
어떤 사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되는 과정이 정리되어 있는 게 프로그램이고, 그걸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면 그게 함수가 되는 거죠. C 프로그램은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프로그램 필요할 때마다 작성한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을 막는 거네. 똑같은 일 두 번, 세 번 하지 말라는 거네. 그게 함수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함수를, 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함수로 나누어 작성하게 되면 함수를 많이 만들수록 함수는 내부 처리보다는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니까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 함수만 덜렁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런 걸 모듈화라고 얘기합니다. 기능들을 묶어 놓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많이 쓰면 쓸수록 코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독성, 뭐 이거 독해할 수 있는 능력, 가능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많이 쓰면 내부 처리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딱 보면 밥 먹을 때 밥상 차려, 오케이, 아침 먹을 때 뭐지, 점심 먹어, 밥 먹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딱 제목만, 딱 작업이 내부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름만 듣고도 뭐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부 처리까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기능을 변경할 때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산 방식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이 함수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면 모든 코드를 돌아다니면서 다 고쳐줘야 되는데, 별도 함수를 만들어 놨으면 함수는 이름만 갖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코드가 있는 부분만 수정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이름만 갖다 쓰는 놈들은 고친 게 다 자동으로 적용이 돼 버리는 거죠. 좋잖아요. 그래서 쉽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프로그램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지 보수가 전체 30-40%, 40-50%의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단순히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이런 건 하질 않거든요.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요구도 수용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수정해서 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걸 다 유지 보수라고 합니다.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수정을 해주는 걸 이해해요. 이럴 때 함수를 쓰면 아주 좋다는 거죠. 함수의 기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메인 함수네. 아까 짰던 그 프로그램 모양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메인도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데이터 타입 설명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함수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 매개 변수, 함수가 수행되는데 필요한 데이터 값을 여기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속에 물결가루를 묶인 게 블록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는 소리고, 여기 처리하는 내용을 모두 기술을 해줍니다.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인트라고 되어 있으면 분명히 리턴이 나와야 됩니다. 앞에 보이드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을 때만, 여기가 인트 자리에 보이드가 적혔을 때만 리턴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되고, 나머지는 다 리턴이라는 말을 써 주어야 합니다. 함수의 기본 구조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또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 있죠. 같은 소리예요. 두꺼운 걸 얇게 하니까 좀 간단해 보일 뿐이죠. 반환되는, 요거는 리턴과 관련된다고 그랬지. 요게 함수 이름이야. 요거는 함수가 처음에 함수에서 처리되는 내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는 거야. 처리 내용은 여기에 적혀지는 거죠.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짜는 요령인데 이름만 덜렁 함수라고 한 거고요. 함수는 프로그램이다. 맞아요. 그렇지만 범위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도 함수지만 그 프로그램 속에는 많은 함수들이 또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함수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또 딴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 또 함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밑에 설명 적어놨거든요.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목록, 함수 몸체, 이런 그 용어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설명이 더 쉬워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용어적인 의미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알면 되죠. 이게 이건 이름, 이건 기능, 요거는 매개 변수에서 실행되는 필요한 데이터,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해도 됩니다. 좀 말이 빠르긴 하죠. 상관없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면 되니까요. 뒤로 보내면 되니까 말이 빨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함수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함수 안에 뭐 들어가죠? 처리되는 내용 들어갑니다.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함수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함수 안에 그냥 문장 들어가죠. 프로그램 명령어들 들어가죠.
페이지는 나눠놨는데,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는 C 프로그램은 절차지향적 언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처리된다고요. 내가 프로그램 코드 창 열어서 프로그램 작성하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거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 줄 수행하고 그 다음 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그걸 절차지향적 언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하나 처리가 됩니다. 앞에가 처리된 이후에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앞에 문제가 있으면 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함수는 어떤 재료를 집어넣으면 처리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조그만 프로그램의 조각입니다. 프로그램이네 무슨. 그렇습니다. 함수 큰 의미 두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그램, 조그만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프로그램이 함수라고 그랬어. 우리 프로그램 짜다 보면 C 프로그램은 꼭 들어가야 될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함수는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 함수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인이라는 함수입니다. 작업을 수행하는데 꼭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은 메인이라고 해서 이건 꼭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함수기 때문에 C는 함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틀을 제시했습니다. 함수에서 수행되는 작업 내용들은 꼭 요 속에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함수 바디라고 했죠. 용어 몰라도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머리, 이게 꼬리표, 인식표구나. 이름표구나. 그래서 요 이름을 딱 대면은 요 속에 있는 얘들이 처리가 돼 얘를 부르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함수의 기본 모양 설명한 겁니다. 앞에도 설명했었죠. 요 속에다가 처리되는 내용을 쭉 적어준다고. 오케이. 함수 안에 있는 문장은 언제 실행이 되죠? 함수를 부를 때 실행이 되겠죠. 그걸 함수에 호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수 호출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함수 이름, 아까 보면 int main, 메인이라는 거는 못 불렀습니다. 그건 시스템이 처음 실행할 때만 불러 쓰는 거예요. 메인 이외의 모든 함수는 다 불러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A, 함수 B, 함수 C라고 되어 있다면 메인 함수에서 함수 B 그러면 이 함수 B가 여기 싹 불려와서 실행이 됩니다. 이름으로 불러 쓴다. 어려운 말 썼네. 함수 호출하는 방법은 함수를 정의할 때 썼던 그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특이한 점 뒤에 괄호 있었죠. 함수 이름 뒤에는 요 괄호가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말 뒤에 괄호가 들어간 건 다 함수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명령, 이게 뭔지 모르는데 어떤 이름이 나오고 뒤에 괄호가 붙어 있으면 다 함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99%가 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함수의 호출은 함수의 이름을 적고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함수 뒤에는 꼭 괄호가 붙는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수의 호출 방법. 뭐 그림이 정신산만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많은 함수 중에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가 뭐죠? 이거 설명 때문에 들어와 메인입니다. 메인. C 프로그램에는 꼭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 메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C의 메인이라는 함수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메인이라는 함수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메인이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메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이런 인풋, 아웃풋, 프로세스 이런 함수는 다 메인 속에 들어가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무조건 C 프로그램은 메인에서 시작이 돼. 메인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모든 함수들은 메인 안에서 부를 수 있어.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모든 C 프로그램은 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풋 함수를 맨 위에 적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메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수를 많이 기술해 놨다 하더라도 그 함수 명으로 호출한다고 그랬죠. 메인 안에 그 함수 명이 한 번도 기술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함수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호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메인 안에 함수 명이 적힌 경우만 그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거, 그걸 함수의 호출이라고 합니다. 메인은 꼭 한 번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합니다. 강조 계속하고 있어요. C 프로그램의 메인은 꼭 있어야 되고 꼭 한 번만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수업하면 맨날 실수하는 게 뭐죠? 메인을 2개, 3개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프로그램 파일 안에 메인이 2개, 3개 들어있으면 에러 납니다. 실행 안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거 먼저 하면 그런 거 안 합니다. 무조건 메인을 찾는데 이게 2개 이상 나오면 컴퓨터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배째라 해버립니다. 배째라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 내보내죠. 메인을 찾을 수 없어. 메인이 2개 이상 있으면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함수 호출 이름으로 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함수가 메인인데 메인은 꼭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함수는 메인 속에 기술이 돼야지만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문장은 프로그램 명령어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어 연산자와 변수, 상수들로 조합되어 있는 그 문장을 문장이라고 하면 뭐 스테이트먼트란 표현도 씁니다. 이런 함수나 모든 프로그램은 이런 문장이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순차지향적, 절차지향적이란 말했죠.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맨 위에 적힌 거 먼저,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가죠.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모든 명령어 끝에는 뭐가 있죠? 세미콜론이 붙습니다. 모든 세미콜론이 붙음으로써 한 덩어리의 문장이 끝나, 한 문장이 끝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미콜론이 없으면 무조건 에러 납니다. 컴퓨터가 헷갈린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계산할 때 보면 저장할 곳 정하고 는, 그리고 뭐랑 도에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럼 뒤에 세미콜론이 나와 있는 이게 없이 바로 프린트f가 나와버리면, 다른 명령이 나와버리면 컴퓨터는 썸이라는 곳에 저장해 하고 뒤에 가봤더니 A 오케이 더하기 X 더하기 B 오케이 X하고 Y X 더하기 Y 했어. X하고 Y 도했어. 근데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오지 않고 다른 값이 나오면 계속 도하겠지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어떤 함수명이 나오게 되면 얘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고요. 어쨌든 한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세미콜론은 끝나는 곳까지가 이전 세미콜론 이후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미콜론 나오고 사이에 들어있는 걸 문장이라고 합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세미콜론 요거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리턴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번 학기는 습관적으로 무조건 리턴을 쓰는 걸로 합시다. 리턴은 어떤 함수가 실행된 이후의 결과값을 되돌려주는 명령어입니다. 아니 처리를 했으면 결과를 나는 화면 모니터로 출력할 건데요. 그러면 리턴이 필요 없네. 그래도 끝이라는 의미로 리턴이란 명령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리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게 잘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리턴 명령은 해당하는 함수의 맨 마지막 줄에 적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처리되는 절차에 따라서는 중간에 들어있기도 하고 리턴이 2개, 3개 들어있기도 합니다. 좀 특별한 경우인데 나중에 그거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리턴이란 명령은 함수에 처리한 결과를 반환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처리가 끝난 맨 마지막에 기술된다 정도로 기억을 해줍시다. 리턴, 처리 결과를 되돌려주는 명령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아야 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메인 함수에서도 리턴이 나왔잖아요. 그럼 메인은 처음에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돌려줘요? 부른 놈이 없는데 윈도우가 불렀는데 OS가 OS한테 이 값을 돌려준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예를 들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함수 끝에는 리턴이 있어야 되고 리턴은 어떤 값을 되돌려주는 명령어다. 리턴 만나면 그 함수는 끝나버리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메인 함수는 누가 호출하느냐? 아까 설명했었죠. 윈도우 운영체계가 불러드립니다. 내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또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실행이 되죠. 윈도우가 내가 어떤 걸 클릭했는지를 찾아보고서 그게 저장된 메모리를 가서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 가서 그걸 불러들이죠. 그리고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메인 함수는 누가 호출하는가? 윈도우가 처음 실행시킬 때 합니다. 앞에 강조했던 그 내용 때문에 이 페이지를 놓습니다. C 프로그램은 메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함수는 메인에서 불러 써야 된다. C 프로그램의 첫 너무 강조하니까 이상해지는데 C 프로그램은 메인에서 시작이 되고요. 다른 사용자 함수들은 메인 안에서 불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인의 함수가 기술되지 않으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 함수는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메인 함수는 누가 부르나? 윈도우 시스템이 부릅니다. 함수의 유형, 함수가 일을 처리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갑자기 확 들어가긴 했는데요. 함수는 어떤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조그만 프로그램 조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아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 메인 함수는 부른 놈이 윈도우인데 윈도우한테 돌려줄 값이 없는데 난 걔한테 돌려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즉 함수가 수행된 이후에 반환되는 값이 없는 경우로 먼저 구분을 합니다. 이 둘은 함수가 수행은 되되 되돌려줄 값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냥 모니터에 값 출력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경우. 나는 그냥 그렇죠. 그런 경우 설명 안 하면 헷갈리니까. 이런 경우는 맨 앞에 void라고 적어줍니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경우는 이거는 처음에 되돌려줄 리턴이라는 명령이 있는 경우죠. 되돌려줄 값이 있는, 이거는 꼭 함수 속에 리턴이라는 명령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둘로 구분했어요. 되돌려줄 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해서, 되돌려줄 값이 있는 경우는 꼭 리턴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 앞에 여기 되돌려줄 값의 데이터 타입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되돌려줄 값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이 앞에는 다 void라고 적어주고 return이란 말은 없습니다. 됐어요. 되돌려줄 값이 있냐 없냐를 구분했고, 이제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 함수가 처음 시작될 때 데이터를 전달받느냐, 뭘 처리해야 될지, 재료를 받냐 안 받냐로 또 구분을 합니다. 일단 되돌려줄 값이 없는 경우, 재료를 안 받는 경우와 자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void는 없다는 소리죠. 나는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데 받을 것도 없고 돌려줄 것도 없어. 이런 경우. 이게 어떤 경우지? 그냥 화면 모니터에다가 덜렁 유수봉이라고 찍고 싶어. 이럴 때 되돌려주는 게 뭐? 그건 아니에요. 아니 모니터에 찍는 거는 되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니터에 덜렁 유수봉이라고 찍고 싶어. 이럴 때 유수봉이라고만 찍고 싶거든요. 이럴 때 굳이 내가 얘한테 시킬게요. 야 가서 찍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즉 함수가 시작될 때 줄 데이터가 없는 경우, 이럴 땐 여기다 void라고 적습니다. 또 찍은 다음에 잘 됐는지 못했는지, 또 찍은 다음에 뭘 찍었는지는 알고 싶지 않아. 찍어 그러면 끝이에요. 잘 됐으면 알아서 집에 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처음에 주는 값도 없고 돌려받을 값도 없는 경우가 첫 번째 함수의 유형입니다. 다 void가 들어갔죠. 너무 강조하니까 어려워 보여. 두 번째 경우는 반환되는 것도 없는데 처음에 야 내가 요번에 괄호 속에다가 유수봉이라고 적으면 유수봉이라고 찍고 유명한 선생 그러면 유명한 선생이라고 찍어줘. 이런 경우는 함수가 시작할 때 뭘 찍어야지 데이터를 주지요. 그렇지만 찍은 다음에는 알아서 가. 신경 쓸 거 없어 할 때는 void 쓴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시작할 때 초기 어떤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요 괄호 속에다 그 데이터를 기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시작할 때 값은 받지만 반환되는 값이 없는 경우, 그래서 두 번째 함수 유형이 나옵니다. 너무 쉬운 작업인데.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전달받는 재료는 안 받았는데 처리 결과는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야 유수방을 찍어. 그랬더니 찍었어. 그 다음에 잘 찍었습니다라고 일 시킨 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돼. 이런 경우죠. 무조건 유수봉 찍어 할 때는 유수봉 찍으란 말 할 필요 없지만 찍은 다음에 잘 찍었습니다라고 리턴, 잘 됐을 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네. 세 번째 경우 이렇고요. 네 번째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데이터도 받고 끝난 다음에 보고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를 네 번째 경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네요. 무엇을 할지 지시 받고 끝난 다음에 보고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시작할 때 재료를 받을 거냐, 받아야 되는 경우로 먼저 구분을 하고요. 받는 경우 안 받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할 거냐 말 거냐로도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게 두 개를 조합하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시작할 때 데이터 재료, 시작이 재료 받는 거예요. 시작보다 재료가 낫다. 재료를 안 받고 보고도 안 하는 경우, 재료는 받았지만 보고를 안 하는 경우, 재료가 없지만 보고만 하는 경우, 재료도 받고 보고도 하는 경우, 그렇게 구분하면 되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굳이 구분을 한 거죠. 책이니까,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볍게 넘어갑시다. 나중에 또 나오면 또 설명할게요. 되게 길었어. 쓸데없이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거든요. 그런 거 이해하고요. 말만 많으면 다행이게 빠르기도 합니다. 염두에 두고 이해가 안 되면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듣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뭐 했었죠? C 프로그램 사용자는 함수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함수는 뭐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의 조각. C 프로그램은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까지 됐어요. 함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는 뭐죠? 시작과 끝? 뭘로 났지? 인트? 아니죠. 앞에 뭐 함수명 뒤에 보면 물결가로 썼잖아요. 이게 함수 시작과 끝이에요. 함수 바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함수 바디. 함수 시작과 끝. 근데 실제로는 함수 위에는 이름하고 여기 재료, 보고 이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함수가 돼요. 실제로 함수 내용은 요거만 얘기합니다. 모든 문장에 어떤 기호로 끝나야 하는가? 이거 뭐죠? 문장의 끝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세미콜론. 이게 들어가요. 이 내용 설명했어요. 키는 요건 꼭 기억해 달라는 거고요.
밑에 ASCII2 얘기 나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 가지고요. 컴퓨터 내에서 처리되는 모든 문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초창기에는 ASCII2라는 표준안이 있었고요.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인터체인지 의미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왜 필요하지? A에 보내면 되잖아. 아니죠. 컴퓨터 내부에는 모든 데이터는 이진수로 저장이 되거든요. A라는 값을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얘들이 정리해 놨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예, C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죠. 어떤 내용들 했죠? 주석, 변수, 상수. 변수, 상수가 좀 약하긴 한데 조만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한 거 이것저것 설명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동영상이 플레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고 그러면 이게 뭘까? 제목이 C랩 펑션이라고 내가 해놨네요. C랩 펑션 함수 프로그램 작성하는 걸 여기다 간단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울러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도 한번 복습하라는 의미로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집어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쭉 보고서 눈으로 한번 쭉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꼭 따라서 자기 컴퓨터에 깔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타이핑하면서 직접 마우스로 선택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사용한 건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버전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 PC에 깔린 게 좀 틀리다 하더라도 기본은 다 동일합니다. 화면이 조금 틀릴 뿐이고요. 메뉴 항목, 코드 내용은 동일합니다.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뭐였죠? 예. C 프로그램 만들 때 끝에 .c 요거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선택은 CPP C++ 선택했어도 확장자는 꼭 .c를 찍어줘야지 제대로 됩니다. 이거 안 찍어주면 그럼 CPP로 결정이 되고요. 나중에 알지도 못한 쓸데없는 오류들이 나옵니다. 어떤 오류? C++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문제 소지가 있는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 사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코드 작성하는데 보면 이렇게 우물정으로 저희가 전처리기라고 이야기했고요. 스탠다드 IO.H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표준 입출력 장치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에 대한 거. 그리고 보이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이드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주로 데이터 타입이나 값을 정의할 때 쓰는데 보이드란 말이 나오면 필요 없어.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물결 가루도 없고. 예, 이거는 함수의 원형을 먼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input, add, 그다음 output이나 함수를 쓰겠다. 물론 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수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건 프로그램 코딩 방식 중에 하나인데 C 프로그램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메인을 맨 위에 놓으려고 하는데 메인에서 어떤 함수를 불러 쓰려고 하면 미리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메인을 맨 위에 놓게 되면 프로그램이 컴파일 분석을 할 때 보면 그 함수가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쓸 거야 라고 위에 미리 정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또 적을 겁니다. 여기 적고 있네요. 함수 내용을 적고 있어요. 한 줄로 이렇게 적어도 되나? 적어도 됩니다. 얘는 알아서 명령, 기본적으로 선언하는 거나 함수 명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로 구분을 하고요. 띄어쓰기 중요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명령은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한 줄로 다 붙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이거는 함수 내용이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한 화면에 다 표시하려고 쓰는 겁니다. 가능하면 하나의 명령을 쳤으면 엔터 쳐주고 자동으로 들여쓰기 처리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기술해 주면 됩니다. 작성하는 중에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은 빨간색 줄이 나오죠. 주의 깊게 보라는 거고요.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요즘은 거의 뭐 실시간으로 리얼로 신텍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물결가루의 의미 알죠? 물결가루 밑줄이 나왔는데 뭘까? 어쨌든 여기서 메인 속에는 C 프로그램은 함수의 모임, 함수로 구성된다는 말을 했죠. 메인 속에 아무것도 없네. input, add, output, return 이게 다네. 100% 모듈화 되어 있네요. 입력받고 더해서 출력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뭐 하죠? 빌드를 갖고 컴파일하고 링크 시켜주죠.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 누르면 F7번이네. 쫙 봤더니 잘 됐단 말이 안 나오는데? 잘못됐다는데요? 오류가 발생됐을 때는 F4번 키를 눌러줍니다. F4번 키를 딱 누르게 되면은 커서가 그릴 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벌써 밑줄이 나와 있어. 이거 진짜 보면 되거든요. F4번 키 누르면 요 밑줄이 이동을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스캔F가 문제가 된대요. 스캔F
스캐ਨF 되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오류가 나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F4번 키는 요 커서 깜빡이 여기서 하는 명령이 틀렸다. 요 나오고 있죠. 세미콜론 뭐라고 뭐 구문 오류 세미콜론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이게 잘못됐대. 뭐가 잘못된 거죠? 작성하면 여러분이 실수하는 건 대부분 오타입니다. 세미콜론이 형식 세미콜론 앞에 어떤 형식이 없대. 아 세미콜론이 없다는 소리네. 어디? 여기 세미콜론이 왜 필요하지? 이럴 때는 앞 문장에서 잘못된 게 여기에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아 여기에 닫히는 물결 가루를 하질 않았군. 다시 빌드했더니 성공했습니다. 오류가 발생되면 그 줄만 보지 말고 그 앞줄로 가도 되고요. 컴파일상의 오류를 찾아가는 방법은 F4번 키 누르면 찾아갑니다. 아니면 메시지에 나온 줄 번호 따라가면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scanf라는 명령 설명 안 했거든요. scanf는 키보드상으로 데이터를 입력 받아라는 명령이고요. 그래서 5, 6 놓아줬습니다. 왜? 여기 %t가 두 번 있었거든요. A하고 B에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해서 도에서 출력해라.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 input, add, output이 함수가 되는 거고요. 메인 함수에서 그걸 호출해 썼습니다. 함수를 부를 때는 이름만 주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괄호로 묶여져 있죠. 물론 다른 형식으로 쓰기도 해요. 일단 여기서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메인에 보면 int라고 되어 있고 int로 이렇게 선언된 경우는 끝에 return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이 위에 표시된 이건 뭐죠? 펑션의 사용리에 주석 달아주는 거죠. 주석을 달 땐 슬래시 2개, 한 줄로 표현될 땐 슬래시 2개, 여러 줄로 땐 슬래시 별표, 별표에 슬래시 사이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적 있죠. 어렴풋이 기억나들은 난 거야. 그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오케이, 뭐 별건 아닌데 뭐 괜찮네요. 이런 거 오늘 배웠습니다. 꼭 비주얼 스튜디오 올려서 직접 타이핑하면서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눈으로 학습한 걸로는 몸에 남질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든지 뭐. 그럼 점수도 그렇게 나가요. 수고했습니다.